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팡타그리엘 제3서 42장입니다. 브리두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들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브리두아가 소송 사건이 무르익고 신체 기관이 다 갖추어져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지요. 그것들은 서류와 자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소송 사건은 행체 같고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태가 사물의 존재를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하면서 출발은 지약하더라도 더 나은 행운이 뒤따르리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속에 든 마음을 드러낸다. 소송 당사자의 돈 주문지를 힘껏 빨아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소송인이 사법관리보다 더 행복해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을 내리는 자의 징벌은 줄은 자의 마음속을 헤아린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내일 밖에 낼 닭보다 지금 가진 달걀이 더 낫다. 그래서 일이 잘못될 때 치명적 빈곤이 가중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된 노력은 무용하지만 반복하면 매우 유용한 것이 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가끔은 설랑한 호메로스도 좋을 때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호메로스도 좋을 때가 있다라는 표현의 그 속담을 다른 뜻으로 좀 사용한 것 같아요. 일단 좋을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인에게 명예 실컷 잠을 잔 다음 출두하게 한다는 거죠. 잠이 분노를 가라앉힌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겠죠. 가스큐누 사람이 도박에서 돈을 잃어서 프랑스 진영으로 달려가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다른 용병도 역시 돈 잃고 결투를 신청하는데 돈을 잃으면 진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죠. 먼저 돈을 잃었던 가스큐누 용병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돈을 잃고 달려온 사람이 결투를 신청하니까 나처럼 너도 가서 한숨 자거라. 그 다음에 싸우자구나. 그래서 수면이 분노를 진정시킨다고 얘기하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나면 정신은 현명해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3장에 보면은 팡타그리엘은 주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브리두아를 변호했는가. 팡타그리엘에게 브리두아 사건에 대한 판결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팡타그리엘은 나는 브리두아가 지닌 여러 가지 자질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만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노세와 단순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두 가지 사유에 의한 가호는 우리의 법과 법률들이 용이하게 죄의 용서, 감면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40년 이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찾아낼 수 없을 만큼 공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가호는 폐기되고 소멸되고 흡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주사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우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요청할 뿐이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또 다른 근거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패소한 당사자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그렇게 하기를 약속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의 업무 지원을 위해 학식 있고 양심적인 판사를 그에게 붙여 그 판사의 의견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용서를 요청합니다. 44장에는 팡타그리엘은 인간의 판단력의 불확실성에 관해서 어떤 기이한 이야기를 했는가. 아시아 지방 총독 그나이우스 돌라벨 앞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베세라는 아들을 둔 여인이 재혼해서 에헤프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남편과 이 아들이 에헤프제죠. 이 아들이 아베스를 몰래 죽인다는 거죠. 유산을 전부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여인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 남편과 남편 사이에 낳은 새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백합니다.
의무에 따라 사리에 맞게 죽였다고 자백하죠. 자, 어느 편을 들 것인가죠. 남편과 아들을 죽인 범죄는 중대하다는 측면에서는 이 여인의 죄가 무겁고, 여인의 아들을 살인의 원인이 탐욕이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스 재판관한테 이야기하니까 100년 후에 자기들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죠. 상당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사의 결정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사의 결정이 여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지면 사법부의 복수를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여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면 여인의 극심한 고통을 참작한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학자는 운명 그 자체에는 어떠한 불의도 들어있지 않으며 단지 운명에 의해 인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의 여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들랭그 지방의 관료의 부패로 인한 판결과 주사위에 대한 판결을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장에 파니르주는 어떻게 트리블레의 조언을 받아들였는가. 트리블레는 미치광이 있죠. 여기 오기 전에 팡타그리엘이 브리두아 재판에 참석하기 전에 미치광이의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죠. 미치광이는 즉 트리블레는 파니르주의 어깨 사이로 주먹으로 치고 그의 손에 술병을 쥐어주고 코를 돼지 방광으로 두들기며 머리를 심하게 흔들던, 맙소사 하느님 성남 미치광이여 수도사를 조심하라 비장사의 백파이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니르주가 질문을 더 하려고 하자 트리블레는 나무 칼을 뽑아 그를 찌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팡타그리엘이 그의 말과 행동을 검토해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머리를 움직이고 흔들었는지, 이 같은 동작은 운명을 예언하는 정령에게서 영감을 받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이 자고 불완전한 물체에 들어가게 될 때 육체 기관이 떨리는 현상입니다. 정령이 작고죠. 작고 불안정한 물체에 들어가게 될 때 육체 기관이 떨리는 현상입니다. 운명을 예언하는 정령에게서 영감을 받을 때 하게 되는 그런 동작이라는 것이죠. 팡타그레일과 파니르주는 트레블레의 말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해석했는가. 팡타그레일은 트레블레가 파니르주가 미쳤다, 결혼으로 자신을 묶고 애속되기를 원하는 광기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수도사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수도사가 파니르주를 오쟁이 지게 만들 것이라고 내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트레블레는 그렇게 오쟁이 진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비장세 백파이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뿔이 달리고 뿔 모양으로 뿔이 솟게 되리라고 하는 것인데, 백파이프 같이 신중한 행실은 비어있고 오만함이란 바람으로 가득 차서 시끄럽게 굴며 불쾌하게 처신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돼지 방광으로 자네를 두들기고 주먹으로 허리를 쳤던 것은 매맞고 조롱당하고 자네가 꼬마들에게서 방광을 훔쳤듯이 자네 것을 훔치라고 애고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니르주는 그 반대라고 주장하죠. 수도사 얘기는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거죠. 백파이프처럼 쾌활한 여자를 만날 것이고, 허리 한가운데 주먹질은 나쁜 뜻이 아니고 시동을 한 대 때리는 것이죠. 코를 두들긴 것은 저와 제 아내가 벌이게 될 사소한 장난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팡타그레일과 파니르주는 어떻게 신성한 술병의 신탁을 들으러 가기로 결정했는가.
바니루즈가 그가 나에게 술병을 건네줬다는 거죠. 술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네가 술주정뱅이일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바니루즈는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술병의 신탁을 받기 전에는 전 앞에서 모자에 안경을 걸치거나 반바지에 바지 앞주머니를 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탁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신탁기를 떠나기 전에 먼저 처리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미치광이인 트레블레를 불로아로 보내고 부한 가르강티아죠. 가르강티아께 엽죽고 신탁을 받으러 여행 간다는 사실을 아뢰고 허락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안내와 통역을 위해 무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크세노만 이건 탐험가입니다. 바니루즈가 잘 아는 사람이죠. 크세노만이면 충분하고 등불 나라를 거쳐갈 예정이므로 학식 놓고 유능한 등불 하나를 고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등불 나라의 말로 바니루즈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겠죠. 바니루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온갖 불행이 나를 따라다녔지. 행복했던 적이 없었지. 결혼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법이고 바니루즈도 그렇게 잘 알고 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8장에서 가르강티아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허락받지 않는 결혼이 불법인 이유를 어떻게 지적했는가. 팡타그리엘이 선량한 가르강티아를, 가르강티아 앞에는 이 선량한이라는 말을 잘 붙이죠. 모험에 관해 얘기합니다. 가르강티아는 내가 늘 고귀한 욕망을 갖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평생 먼저 찬양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지금 바니루즈의 결혼 문제 때문에 이 신탁을 받으러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이 내게도, 즉 팡타그리엘에게도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팡타그리엘이 이 일은 아버님의 성하신 뜻과 부친으로서의 근위에 일임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가르강티아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들이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에게 자기 멋대로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법률은 세상 천지에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두더지 굴에 살면서 이건 부패한 사제들 얘기합니다. 살면서 자신들이 결혼에 대해서 정한 법률을 강요한다고 비난하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보다도 그녀가 유괴되어 치욕을 당하고 순결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충격을 받는다고죠. 딸을 유혹해 유괴하려는 남봉꾼을 잡았을 때 그녀가 동의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이와 같은 법률, 즉 두더지 굴에서 이거는 부패한 사제들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강압적인 방장과 야만적인 법률로, 즉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냐고 야합해서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죠.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러고요. 내 결혼 문제는 내게 일임한 것에 나도 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팡타그리엘은 어떻게 출항 준비를 했는가, 그리고 팡타그리엘옹이라는 이름의 풀에 대하여 일리아스에 보면은 아야스가 가져온 별의 수가 12척입니다. 그래서 12척의 별을 장만하고요. 여행에 필요한 인원을 뽑고 물품과 화물을 싣고 팡타그리엘 풀을 생것과 절여서 저장한 상태로 잔뜩 실었습니다. 12척은 그냥 12척인데 이걸 비율을 일리아스의 아이에스가 가져왔던 배의 수라고 같이 설명을 한 것이죠. 팡타그리엘리옹이라는 이 풀은 미나리과 품질이 낮은 삼인데 기적의 풀로 변신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의 뿌리는 작고 좀 둥글고 딱딱하고 끝이 무디고 흰색의 잔뿌리는 별로 없으며 팔꿈치 길이 이상으로 땅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와 씨앗이라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비가 다시 돌아올 무렵에 심어서 매비들의 목청이 쉬기 시작할 때쯤 땅에서 거두어 들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